지난주에 밝혀진 57만 개 카드 정보 유출 사건, 그리고 그 범행을 저지른 해커가 시중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다 붙잡히는 등 최근에 금융보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건, 사고를 다 예방하기는 힘들겠지만 금융당국이 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함께 이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어서 오세요. 금융범죄 사건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난주 신용카드 정보 56만 8천 건이 무더기로 유출된 USB가 발견되는가 하면 이 같은 해커가 하나은행 전산망에 악성 코드를 심으려다 입건이 됐다는 사실을 저희가 보도해드렸던 바 있는데요. 또 2014년 초에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의 고객 정보 총 1억 400만 건이 유출됐다가 시민들이 공동소송에 나섰던 게 최근에 들어서야 마무리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 6월에는 SC제일은행 펀드 매니저가 고객의 투자금 3억 7천만 원을 빼돌려서 해외로 잠적을 해버린 직원에 의한 금융범죄가 발생해서 상당히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사건이고 중범죄인데 이렇게 될 때까지 은행들은 몰랐다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은행 쪽에 물어보니까 이제 이분이 현금으로 범행을 했기 때문에 흔적이 전혀 없어서 은행에서는 알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내사를 한 결과 그때에도 별다른 단서를 확보할 수가 없어서 현재 경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은행원 개인의 범행이라고는 하지만 이제 은행같이 국가 기반 시설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핸들링할 수 있는 보안 메커니즘이 있었어야 하는데 이 점에서 실패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지금 금융사 직원에 의한 것이든 해커에 의한 것이든 금융범죄는 예방을 해야 되는 게 최선인데 우리나라는 아예 대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금융범죄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무카드 거래에 의한 정보 유출 문제입니다. 전문 용어로는 CMP 프로드라고 하는데요.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서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비회원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 이제 카드 번호를 다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입력된 정보가 해킹되는 경우에 CMP 사기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전 세계 금융시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무카드 결제에 대해서 아예 개념 자체를 모르는 금융사 직원들이 정말 많고 이제 인터넷에 관련 정보를 찾아보려고 검색해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글로벌 금융이라고 말로는 많이 외치고 있지만 실제 인식에 있어서는 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CMP 좀 다소 낯설긴 하지만 CMP 사기도 그렇고 금융범죄도 그렇고 결국에는 고유 이 카드 번호를 도난을 당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놀랍게도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그 기술은 나와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인 센스톤 같은 경우에는 카드 번호를 매번 그때그때 바꿔주는 그런 설계 기술인 OTAC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현재 우리나라를 빼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기업 대표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가 직접 서비스 모델을 만드는데도 한국에선 저희가 그 자격 요건을 갖추는데 많은 자격 조건, 자본금 규모 제한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저희가 레퍼런스를 만들고 시장을 키운 다음에는 한국으로 저희는 오기가 오히려 쉬울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이번 달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카드 번호 없는 애플 카드보다 훨씬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한국 시장에서는 외면을 받아왔던 겁니다. 다소 이게 좀 생소한 내용이긴 한데 그러면 국내 금융사나 당국이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건가요? 네, 지금 일단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카드로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이걸 카드사가 전부 다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감원이든 카드사든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안이한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카드사가 다 보상을 해주고 또 그럴 여력도 현재 되는데 왜 혁신을 굳이 해야 하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팽배한 겁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카드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금감원도 그렇고 카드사도 그렇고 결국 그 소비자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이제 금융사가 다 보상을 해주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불편을 겪어야 하고 또 새로 카드를 발급하는데 비용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카드사는 당연히 리스크 비용을 책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카드 수수료 안에 이런 점이 들어가게 되니까 결국 소비자는 자기 돈으로 자기 피해를 보상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이런 사안들을 바라보고 있는 금융당국의 그런 뭐 시각들 그리고 금융회사의 인식들 이런 것들이 진짜 혁신을 다 막고 있는 거네요. 네, 뭐 최근 들어서 핀테크 바람이 불고 있긴 하지만 이제 당장 눈에 보이는 기능을 구현하는 데 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따르는 새로운 보안 개념 정립도 필요한데요. 또 이런 좀 당장 티나는 기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제 보안 기술 쪽의 혁신 핀테크 기업을 좀 발굴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금융 분야에서 새로 이제 막 도입하는 그런 신규 서비스들 이런 것 안에서 어떻게 정보 보안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거나 어떤 정보 보호 기술을 적용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고객 입장이든 혹은 기술에 관심 있는 사람 입장이든 네. 제대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제시되는 것을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커져만 가고 있는 금융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해안 통찰력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금융팀의 고현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